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건 하늘도 아니고 창밖 풍경도 아니에요. 침대 머리맡에 휴대폰 화면이죠. 밤새 쌓인 카톡 알림, 단체방에서 올라온 끝없는 메시지, 뉴스 속보, 주식 알림, 쇼핑 앱 푸시까지. 출근길 지하철에서는 옆자리 사람 통화 소리,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음악, 전광판 광고 멘트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회사에 도착하면 또 회의실에서 누군가는 숨도 안 쉬고 말을 쏟아내고 다른 누군가는 그 말을 이기려고 더 큰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는 진짜 말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렇게 말이 넘쳐나는데 정작 마음에 남는 말은 많지 않습니다. 화면을 끄고 나면 기억나는 문장은 한두 줄 정도일 때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끄러운 시대에 오히려 더 절실해진 것, 바로 침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독일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코르넬리아 토프가 쓴 침묵을 배우는 시간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제 말로 한국 사람들의 일상에 맞게 다시 풀어볼게요.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 잘 아는 사람에게는 3마디면 충분하다.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30마디가 필요하다. 되게 날카롭지 않나요? 우리는 왠지 많이 설명해야 유능해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상사에게 보고할 때도, 고객에게 제안할 때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핵심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말이 짧고 분명합니다. 반대로 자신이 뭘 말하고 있는지 확신이 없으면 설명이 길어지고 디테일이 자꾸 붙고 말은 늘어나는데 전달력은 떨어집니다. 잠깐 주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회의에서 숨도 안 쉬고 떠드는 동료가 하나쯤은 있죠. 말은 길지만 끝나고 나면 그래서 결론이 뭐였지 싶을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조용한데 꼭 필요할 때만 입을 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한 문장만 말해도 모두가 고개를 들어 쳐다봅니다. 그 사람의 말에는 이상하게 무게가 느껴지죠. 사람들은 목소리 큰 사람보다 말 한마디에 책임을 지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이 책이 말하는 침묵은 그냥 입 다물고 살아라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말의 양을 조절해서 침묵을 강력한 설득의 도구로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말할 때는 단단하게 말하고 필요할 때는 과감하게 멈추는 것. 말과 침묵을 함께 다루는 기술이죠. 운동선수를 떠올려 볼까요? 축구나 야구, 피겨 스케이팅, 어느 종목이든 경기 직전에 선수들이 떠들썩하게 농담만 하고 있는 장면은 잘 안 보이죠. 대부분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거나 조용히 자기만의 루틴을 반복합니다. 그 짧은 침묵에 집중과 에너지가 응축돼 있어요. 소리가 없지만 힘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순간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한국에는 이런 말이 있죠. 잔잔한 물이 깊다. 말없이 웃는 사람일수록 속이 깊어 보입니다. 물론 실제 성격은 다를 수 있지만 사람들은 침묵을 그런 식으로 읽어요. 별말을 하지 않아도 괜히 더 지적일 것 같고 더 성숙해 보이고 더 신뢰가 갑니다. 거기다 따뜻한 미소까지 얹힌다면 그 사람의 이미지는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이 너무 흔한 시대입니다. 카메라만 켜면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고 댓글로, 게시글로, 라이브 방송으로 끊임없이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조용히 있을 줄 아는 사람은 점점 더 희귀해지고 그만큼 더 소중한 존재가 됩니다.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도 존재감이 느껴지는 사람. 그런 사람 곁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래, 침묵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현실에서 그게 그렇게 쉽게 되나? 맞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침묵을 어떻게 실제 삶에서 쓸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장면들에 맞춰서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부터는 마치 언니가 옆에서 차 한 잔 마시면서 들려주는 마음 상담이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먼저, 침묵은 대화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시작하는 사람이 대화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주도권은 사실 듣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제일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조언을 폭포처럼 쏟아내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인가요? 대부분 후자일 거예요. 우리는 재치 있는 말쟁이보다 내 말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엽니다. 진짜 경청은 침묵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상대가 말할 때 끼어들지 않고 머릿속으로 반박 준비를 하지도 않고 그냥 그 사람 말에 온전히 귀를 기울여주는 것. 그 조용한 태도가 상대의 마음을 천천히 열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진짜로 궁금해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 그때부터 대화의 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색한 침묵을 못 견디는 이유는 사실 침묵이 싫어서가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별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두려워서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아무 말이나 꺼내죠. 날씨 이야기, 교통 이야기, 요즘 바쁘냐는 말. 그런데 그런 말들은 대화를 이어주는 것 같지만 진짜 마음을 이어주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이렇게 물어보는 게 훨씬 좋아요. 요즘 진짜 힘든 건 뭐야? 괜찮은 척하는 거 솔직히 좀 지치지 않아? 이런 질문은 조용한 순간을 깨지만 동시에 관계를 깊게 만듭니다. 말은 많지 않지만 그 안에 진심이 있거든요. 여기서 침묵에 또 다른 힘이 등장합니다. 바로 타이밍을 지배하는 힘이에요. 제가 예전에 만난 한 대표님은 중요한 자리가 되면 늘 이렇게 행동했어요. 질문을 듣고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눈을 살짝 내리깔고 한숨도 아니고 그냥 숨을 조금 고르고 5초 정도 조용히 있다가 입을 엽니다. 그 몇 초 동안 회의실은 아주 미묘하게 조용해져요. 모두가 집중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의 말이 특별히 더 화려해서가 아니라 그 짧은 침묵이 말의 무게를 키우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 없이 말하지 않는구나 라는 믿음이 그 사람의 모든 문장을 받쳐줍니다. 이 책에서 추천하는 말과 침묵의 황금 비율이 있습니다. 바로 말은 1, 침묵은 3. 1대 3의 비율이에요. 내가 한 번 말하면 3번은 침묵으로 쉬어가라는 뜻입니다. 이 비율을 꼭 완벽하게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다만 이런 감각은 분명히 기억할 만합니다. 말은 우리 입에서 금방 녹아 없어지지만 침묵은 상대 마음 속에서 오래 머뭅니다. 내가 말한 문장을 상대가 곱씹을 수 있도록 생각의 공간을 남겨주는 거죠. 이런 침묵은 협상에서도 강력합니다. 협상 전문가들이 가장 다루기 힘들어하는 상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 던지고 조용히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속을 읽을 수가 없고 상대가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감이 안 오니까요. 결국 말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쪽이 불리해집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약점과 욕구를 들키게 되니까요. 그러니 기억해 두세요. 입을 닫아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침묵은 상대의 진짜 욕구, 진짜 두려움, 진짜 바람을 드러나게 하는 거울이 되기도 해요.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장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비난하고 무시하고 조롱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바로 방역하고 싶어져요. 나를 설명하고 싶고 내가 틀리지 않았다고 증명하고 싶죠. 하지만 그 즉각적인 반응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비난에 힘을 실어줄 때도 있어요. 타인의 말에 바로 휘둘릴수록 내 가치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꼴이 됩니다. 한 번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당신을 열등하게 만들 수 없다.
비난 자체보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방어입니다. 누군가 거친 말을 쏟아낼 때 바로 방역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바라보는 것. 저게 저 사람의 생각일 뿐 나의 진실은 아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선을 긋는 것. 그렇게 했을 때 놀랍게도 그 말들은 나를 뚫지 못하고 공중에서 힘을 잃습니다. 물론 이때의 침묵은 무조건 참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모욕적인 상황이라면 분명하게 이 선은 넘지 말아달라고 말해야 해요. 다만 감정에 휩쓸려 즉시 반사적으로 내뱉는 말 대신 잠시 침묵으로 숨을 고른 뒤 필요할 때만 단단하게 말하는 것. 그 차이가 우리가 지키는 자존감의 두께를 결정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싸움을 하려고 준비한 사람에게 상대의 침묵만큼 당황스러운 건 없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소리가 돌아올 거라고 예상하잖아요. 그런데 상대가 조용히 있을 때 그 사람은 갑자기 혼자 소란스러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어떤 여성 팀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언쟁이 더 이상 건설적인 느낌이 들지 않으면 저는 그냥 입을 닫아요. 그리고 상대 말을 다 들은 다음 표정과 눈빛으로만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죠. 이렇게 했더니 싸움이 길어지기보다 오히려 빨리 진정되더라는 거예요. 단,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똑바로 보지도 않고 일부러 무시하는 식의 침묵은 상대에게 커다란 상처가 됩니다. 그건 대화 중단 선언이고 관계를 끊자는 신호로 읽히기 쉬워요. 우리가 지향하는 침묵은 그런 형태가 아닙니다. 입은 닫혀 있지만 귀와 마음은 열려 있는 침묵. 상대를 똑바로 바라보고 지금은 말하지 않지만 당신 이야기를 듣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침묵. 이런 침묵은 싸움을 악화시키는 대신 감정을 가라앉히는 얼음물처럼 작용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침묵을 두려워할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깐 정적이 흐르면 우리는 어색함을 못 견디고 괜히 오늘 진짜 춥죠 하고 말해버립니다. 집에 혼자 있을 때 조용하면 바로 TV를 켜거나 유튜브를 틀어버리죠. 심지어 산책할 때도 이어폰을 끼고 뭔가를 계속 틀어놓습니다. 사실 우리가 두려운 건 고요 자체가 아니라 고요 속에서 올라오는 내 생각들이에요. 조용하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감정들이 올라옵니다. 후회, 불안, 외로움, 열등감, 억울함.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도 모르게 소음을 찾아요. 마음 안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바깥의 소리를 잔뜩 키우는 거죠. 어떤 사상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불행해지는 이유는 조용한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과 마주 앉는 시간을 피하려고 끝없이 바깥으로 도망 다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도망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였지? 우리가 늘 바쁘고 늘 지치고 늘 만족스럽지 않은 이유가 꼭 월급이나 집, 직장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과의 대화가 끊겼기 때문일 때가 많아요. 내 안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을 주지 않으니까요. 현대사회는 우리를 소음 중독자로 만들었습니다. 지하철 광고, 쇼핑 앱 알림, 짧은 영상, 실시간 라이브, 빠른 피드, 언제나 뭔가 재밌고 자극적인 걸 보여주겠다고 달려듭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잠깐이라도 멈추면 뒤처질 것 같은 불안을 느끼죠. 게다가 요즘은 이런 압박도 있습니다. 재미있어야 한다. 분위기를 띄워야 한다. 그래서 모임에서 침묵이 조금만 흐르면 누군가는 억지로라도 웃긴 이야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루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하지만 우리는 엔터테이너가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순간을 유머로 채워야만 사랑받는 건 아닙니다. 진짜 편한 관계는 함께 있어도 꼭 계속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이입니다. 그냥 옆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고 아무 말 없이 창밖 풍경을 같이 보고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나눠 끼지 않아도 편안한 사이. 이런 관계가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그러니 어색한 침묵을 무조건 채워야 하는 적처럼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침묵을 함께 견디는 순간 관계는 한 단계 더 깊어집니다. 이제 침묵이 우리 안쪽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가 침묵을 깊게 경험하는 대표적인 순간이 명상입니다. 종교마다 이름은 다르지만 대부분의 전통에는 조용히 앉아 숨을 들여다보는 시간, 아무 말 없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이 있죠. 그 시간을 통해 마음이 평온해지고 호흡이 느려지고 혈압도 낮아지는 것을 연구로 확인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꼭 깊은 명상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일상에서 아주 사소한 장면들 속에서도 고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하철 창가 자리에서 휴대폰을 잠깐 내려놓고 지나가는 풍경만 바라보는 것. 점심시간에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서 음악도 끄고 커피 향만 느껴보는 것. 퇴근길 버스에서 창밖 노을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 이런 순간들이 사실은 작은 명상이자 침묵 연습입니다. 주변이 시끄러워도 내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것.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조깅을 할 때 아무것도 듣지 않고 발소리만 들으며 뛴다고 합니다. 그 시간 동안 머릿속이 정리되고 실타래처럼 얽혀있던 생각들이 조금씩 풀어진대요. 반대로 농구나 테니스를 할 때 더 머리가 비워진다는 사람도 있어요. 몸을 쓰는 동안 머리가 잠깐 쉬어가는 거죠. 중요한 건 완벽한 고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하는 시간을 자신의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말로 자비를 건네는 연습입니다. 침묵 속에서 올라오는 불편한 생각들을 무조건 쫓아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말을 걸어보세요. 아, 내가 지금 되게 불안하구나. 그럴 수 있지. 내가 나를 한심하다고 느끼고 있네. 이해는 해. 요즘 많이 힘들었으니까. 이렇게 자신을 다그치지 않고 이해해주는 말들을 조용히 건네는 동안 내면의 긴장은 조금씩 풀립니다. 글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오늘 있었던 일 중에 가장 마음이 아팠던 순간, 가장 억울했던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때 느꼈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적어보는 겁니다. 오늘 상사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해서 내가 너무 작아진 느낌이 들었다. 아직도 열이 가라앉지 않는다. 서럽고 화난다. 이렇게 솔직하게 적으면 감정이 종이에 옮겨지면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침묵 속에서 글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고요한 관찰은 스트레스를 힘으로 바꾸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직원은 늘 소리를 지르는 상색에 시달리다가 어느 날 마음을 바꾸어 먹었습니다. 오늘은 저 사람의 모습만 관찰해보자. 그날 상사가 또 화를 내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조용히 바라보기만 했어요. 상사의 콧구멍이 어떻게 벌렁거리는지, 목의 힘줄이 어떻게 서는지, 손이 어떻게 떨리는지. 그렇게 관찰자 모드로 전환하자 이상하게도 두려움이 줄어들고 오히려 웃음이 나올 뻔했다고 해요. 머리도 맑아지고 평소에 느꼈던 심한 두통도 그날은 덜했습니다.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면 스트레스가 힘으로 바뀔 수 있다는 뜻이에요. 침묵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 관찰하는 것. 이게 바로 고요한 관조의 힘입니다. 마지막으로 직관과 침묵의 관계도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는 흔히 나는 이성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마음속 어딘가에서 먼저 이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올라오고
그 뒤에 머리가 이유를 만들어 붙일 때가 많습니다. 이 느낌, 즉 직관은 조용할 때 더 잘 들려요. 제가 오래 함께 일한 세일즈 고수들은 다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계약을 결정해야 할 때 바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손에 펜을 쥔 채로 잠깐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 없이 생각을 듣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그 짧은 침묵 뒤에 나오는 결정은 대체로 후회가 적습니다. 직관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기 안의 목소리를 무시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으려면 최소한 몇 초라도 입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급하게 답을 하도록 훈련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카톡 메시지도 빨리 답해야 예의 있는 것 같고 질문에 바로 대답해야 유능해 보이는 분위기가 있어요. 하지만 진짜 깊이 있는 사람은 잠깐 멈출 줄 압니다.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이 한 문장을 말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그 뒤에 찾아오는 침묵을 견딜 수 있는 힘. 이게 성숙함의 다른 이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까지 꽤 긴 이야기를 나눴죠. 이제 조용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는 소음에 익숙해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말의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 그래서 이제는 말보다 침묵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는 말.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로 보면 어떨까요? 사소한 말로 방을 가득 채우기보다 꼭 필요한 문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조용히 비워두는 것. 그 빈자리에서 비로소 내가 보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아주 단순합니다. 말은 1, 침묵은 3. 한 번 말하면 3번은 멈추고 바라보고 듣는 것. 말을 줄인다는 건 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침묵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소음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켜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은 아마도 이미 조용한 힘을 가진 분일지도 몰라요. 이제 이 영상을 끄고 난 뒤 아주 잠깐이라도 아무 소리도 틀지 않은 채 가만히 숨을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5. 이 짧은 침묵이 당신 안에 작은 호수를 만들 겁니다. 도시의 소음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그 호수만은 잔잔하게 남아있기를.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의 조용한 저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까지 제 목소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젠 제가 먼저 말을 멈출게요. 이제는 당신 마음의 소리를 들어볼 차례니까요.